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여성의 인권이 국가 위상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말하죠. 서현섭 작가의 일본인과 에로스, 태거트 머피의 일본의 굴레 등에선 이런 여성 인권이 일본이란 국가의 성장, 사회적인 시스템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일본은 낮은 여성 인권을 국가 발전에 활용했다는 이야기죠. 이에 관한 흔적은 일본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데 역사서를 보면 일본 제국주의 시절 덴노가 직접 위안부를 하사했다는 증거도 있고 전국시대 기록에도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에도시대 때는 요시와라라는 공창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이는 1956년 매춘 방지법이 생기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죠. 여성을 상품으로 쓰는 AB라는 산업의 활성화 정도는 국가의 정체성이자 특징으로 자리 잡기도 했어요. 물론 이런 상황은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국민들의 인권인식도 점점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조금씩 타파되고 있죠. 2021년 올림픽을 위해서 AB 관련 조례를 바꾼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인권은 일본 특유의 잘 안 바뀌는 문화로 인해 일본의 고도 성장을 이끈 한 축이란 점으로 인해 바뀌는 속도가 그만큼 더딘 편이죠.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3년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146개국 중 성격차 순위가 116이었으며 주요 7개국 중에서 남녀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로 꼽혔습니다. 즉 아직도 여성 인권 후진국이란 것이죠. 그렇게 일본에선 무려 70년대부터 일본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 수직적인 데다 힘의 위계질서가 강한 방송국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고 상급자의 힘이 절대적인 조직에서는 여성들이 기업 차원에서 백의 영업의 도구로 활용되기 쉬웠던 겁니다. 대중엔 앞으로의 커리어가 무너질 것임을 알고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싸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서적, 보도에서 말하듯 입을 다물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압력이 그만큼 거셌으니까요.